여러분, 인터넷의 가장 깊고 어두운 곳 들어보셨나요? 소문만 무성했던 바로 그 다크웹 말이에요. 오늘 전직 해커가 직접 쓴 책을 통해 그 진짜 정체를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인터넷이 전부가 아니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파이살 제이가 쓴 다크웹 탐험, 전직 해커의 비밀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합니다. 네, 바로 이 책입니다. 정말 미스테리한 세계를 탐험하는데 아주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구글, 유튜브,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게 인터넷 전체의 단 4%에 불과하다면 믿어지시나요? 진짜 놀랍죠? 근데 이게 사실입니다. 나머지 96%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인터넷을 거대한 빙산에 비유하곤 해요. 우리가 보는 건 수면 위로 살짝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어마어마한 크기의 본체는 저 깊은 물속에 감춰져 있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파트에서는 인터넷에 숨겨진 층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과연 그 빙산의 수면 아래에는 대체 뭐가 있는 걸까요? 이 그림을 보시면 확 와닿으실 텐데요. 인터넷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표면 웹, 그러니까 서피스 웹이 고작 4%고요. 검색이 안 되는 딥 웹이 무려 9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다크 웹이 나머지 6%를 차지하고 있는 구조죠. 우선 표면 웹, 다른 말로 서피스 웹부터 볼게요. 이건 간단해요.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검색 엔진으로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웹사이트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공간이죠. 자, 다음은 딥웹인데요. 이름 때문에 뭔가 무서운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딥웹은 그냥 검색 엔진에 잡히지 않는 모든 온라인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개인 이메일함이나 온라인 뱅킹 사이트 아니면 친구랑 주고받는 비공개 메시지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게 전부 딥웹에 속하는 겁니다. 로그인 해야만 볼 수 있는 곳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근데 많은 분들이 바로 이 딥웹이랑 다크웹을 헷갈려 하세요. 핵심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딥웹은 그냥 검색이 안 될 뿐인 곳이지만 다크웹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숨겨놓은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크웹에 들어가려면 아주 특별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모든 게 완벽한 익명성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어 있죠. 아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숨는 게 가능할까요? 이제 다크웹의 그 익명성을 지켜주는 기술적인 비밀, 그 열쇠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IP 주소라는 걸 알아야 해요.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컴퓨터나 스마트폰에는 고유한 식별 번호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IP 주소인데 뭐랄까 온라인 세상의 집 주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IP 주소, 즉 인터넷 프로토콜은 바로 이런 식으로 숫자로 된 고유 주소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하는 모든 활동은 사실 이 IP 주소를 통해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추적의 근거가 되는 IP 주소를 감추고 완벽한 익명 상태가 되기 위해서 다크웹 사용자들이 쓰는 특별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토르입니다. 토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더 어니언 라우터, 즉 양파 라우터의 줄임말이에요. 이름이 왜 양파냐면요. 진짜 양파 껍질처럼 인터넷 신호를 여러 겹으로 암호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토르를 통해 어딘가에 접속하면 그 신호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컴퓨터를 거쳐서 목적지까지 가거든요. 근데 이 컴퓨터들은 암호화된 껍질을 딱 한 겹씩만 벗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누가 신호를 가로채도 이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전체 경로를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추적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완벽한 익명성이 보장되는 곳. 그렇다 보니 다크웹은 정말 극단적인 두 개의 얼굴을 갖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끔찍한 범죄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누군가에게는 자유를 위한 마지막 안식처가 되기도 하죠. 바로 이 두 모습이 다크웹의 양면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한쪽에서는 온갖 사이버 범죄가 판을 치는 무법지대가 되는 반면에 다른 한쪽에서는 억압받는 사람들이 감시를 피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도 바로 이 점을 지적하는데요.
다크넷은 감시의 두려움 없이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마지막 보루 중 하나로 남아있다라고 말이죠. 실제로도 그래요. 내부 고발자들이 거대 권력의 비리를 폭로할 때, 또 언론인들이 독재 국가에서 취재원과 목숨 걸고 소통할 때, 그리고 민주화 활동가들이 탄압을 피해 조직적으로 움직일 때, 이 다크넷이 정말 필수적인 도구가 되거든요. 정부의 검열을 피해서 진짜 정보를 찾으려는 시민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고요.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면만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다크웹은 명백히 아주 위험한 공간이기도 해요. 그럼 이제 그 위험의 실체는 무엇이고, 또 전문가들은 이 어두운 공간을 어떻게 추적하고 감시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찰 같은 법 집행 기관이나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요, 이런 숨겨진 활동을 추적하기 위해서 오신트, 즉 OSINT라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오신트. 이건 공개 출처 정보라는 말인데요. 뭐냐면 다크웹을 포함해서 인터넷에 공개된 모든 소스에서 정보를 조각조각 모으고 분석해서 결국엔 범죄자를 잡거나 하는 데 쓸 수 있는 유의미한 정보를 만들어내는 활동을 말해요. 말 그대로 어둠 속에서 작은 단서들을 찾아내서 그림을 완성하는 기술인 셈이죠. 그럼 일반 사용자가 마주할 수 있는 위험에는 뭐가 있을까요? 정말 상상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악성 코드가 잔뜩 심어진 가짜 토르 브라우저를 다운받게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암호화폐를 노리는 아주 교묘한 피싱 사기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를 잠궈버리는 멀웨어나 랜섬웨어가 돌아다니는 건 기본이고, 해킹으로 유출된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버젓이 거래되는 끔찍한 불법 시장도 널려 있죠. 정말 한 발만 잘못 디디면 큰일 나는 위험천만한 곳입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의 핵심만 딱 짚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첫째, 우리가 매일 쓰는 인터넷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 둘째, 다크웹은 완벽한 익명성을 위해 의도적으로 숨겨진 공간이라는 점. 셋째, 그래서 이곳은 범죄자들의 소굴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겐 자유를 위한 마지막 보루가 되는 양날의 검과 같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라도 이곳에 발을 들인다면 극도의 주의와 철저한 보안의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다크웹의 진짜 정체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흥미로우셨거나 유익했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그 작은 응원이 저희가 계속해서 좋은 내용을 만들어 나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